배우 이병헌은 최근 성황리에 종영된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멋진 연기로 맹활약을 벌였습니다. 그는 톱스타 여배우 이민정과 10년째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들은 연예계 대표 인고부부로도 유명해 많은 이들의 미소를 띠게 하였죠. 하지만 최근 아내 이민정이 대성통곡을 하며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는 소식이 들려와 세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할리우드 진출까지 하며 배우로서 승승장구하던 이병헌의 부끄러운 과거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죠. 모를 스타란 존재는 잡음이 들려오기 마련이지만 그 또한 복잡한 연애사가 밝혀져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명품 배우 이병헌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는 과거 많은 연예인들과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이병헌 스캔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송혜교인데요. 드라마 올인을 통해 만난 두 사람은 대단하게 공개 연애를 했습니다. 나름 잘 어울렸죠. 헤어지게 된 이후엔 뒷말이 참 많았지만 이젠 다 오래된 이야기일 뿐이죠. 또한 그는 송혜교와의 스캔들 이전 곧 최진실과의 스캔들 또한 있었는데요.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된 것은 누가 나를 미치게 하는가라는 영화를 찍으면서입니다. 세간에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이병헌이 그녀의 친동생 최진영에게 엄청 맞았다고 합니다. 최진영은 누나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는데요. 당시 이병헌과 누나와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때렸다는 말이 돌기도 했죠. 이후 드라마 아이리스를 할 때 이병헌은 김태희와도 스캔들이 났습니다. 드라마 속 사탕키스가 워낙 유명했고 두 사람의 케미도 좋았죠. 김태희와의 스캔들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과거 그와 연애를 했다는 캐나다 동포 여성이 이병헌의 혼인빙자간음죄를 주장하며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에 이병헌 측에서도 맞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는 결혼을 약속하고 잠자리를 했다는 것인데 캐나다에서야 문제가 안 되지만 한국에서는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가 된 이후 혼인을 빙자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죠. 그런데 이 사건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방송인 강병규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병헌 측에 고소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유인즉 이병헌의 전 여자친구의 친구가 강병규의 애인이었던 것이죠. 강병규가 이병헌의 전 여자친구와 짜고 이병헌에게 수십억을 요구했다는 것이 이병헌 측의 주장이고 강병규는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는 주장했습니다. 강병규는 이병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검찰은 이병헌을 무혐의로 처분하며 강병규에게 공갈, 협박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죠. 그 뒤로도 강병규는 트위터상에서 수시로 이병헌을 공격했습니다. 주로 여자 관련 루머로 욕을 하는 식이었죠. 그러다가 이병헌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고 벌금형을 받은 뒤로 트위터를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둘 다 사이좋게 이미지가 왕창 깎여 나가게 되었죠. 이 사건이 터지고 한동안 잠잠하던 그에게 또 한 번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 이병헌은 아내 이민정과 결혼 생활을 한 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은 시기라 국민들에게 큰 질타를 받게 되었죠. 본 사건은 이병헌이 모 20대 여성 2명에 대하여 술자리 중 음담패설을 하는 동영상으로 자신을 협박했다라는 혐의로 경찰서에 신고하며 시작됩니다. 모델 출신과 걸그룹 출신의 여성들과 이병헌은 함께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나누었죠. 이들은 이러한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이병헌을 협박했죠. 이들을 소개해준 사람은 술집 사장이었다고 합니다. 즉, 거물 연예인의 신인 연예인을 소개해줘서 일종의 스폰서 소개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후 이병헌은 여성의 집에서 만나 몇 차례 술을 마시고 놀게 됩니다. 어느덧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이후 새로운 전개를 맞이하게 되죠. 모델로 활동 중이던 이지연은 변호사를 통해 이병헌과 사귀는 사이였는데 일방적으로 관계를 정리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병헌 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아파트를 사주고 요구하다가 거절하니 협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음담패설 공개와 외도 논란은 이병헌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결국 이병헌은 논란 이후 자신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지만 여론은 결코 그에게 옹호적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 악화되는 꼴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사건 또한 법정에서는 이병헌의 편을 들어주었는데요. 이지연은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끝나게 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카오톡 등 관련 자료를 볼 때 연인 관계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돈을 노리고 사전 계획된 범행으로 보아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대방을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자신을 좋아하는 유명인의 심리를 이용했다고 판단했죠. 최종적으로 이병헌은 재판에서는 이겼으나 대중적 인식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는데 유부남인 이병헌이 다른 여성과의 외도를 시도하다 협박당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배우 이병헌에 대해 연기자만으로 호의를 가졌거나 오랫동안 좋아해온 대다수 팬들이 전부 등을 돌리게 되었고 그의 이미지는 완전히 실추되었습니다. 물론 이병헌을 나쁘게 보는 네티즌들의 논지는 하나같이 이민정이 불쌍하다라는 것뿐이었고 그녀들을 옹호하는 글은 없었습니다. 이민정이 임신한 시기와 이병헌이 여자들과 접촉한 시기가 맞물린다는 의혹으로 이병헌의 이미지는 더더욱 추락했죠. 이렇게 각종 큰 논란 속에서도 이병헌 씨가 숨겨온 비밀이 있었으니 바로 아버지와 관련된 일입니다. 1998년 IMF 당시 건축 사업을 하고 있던 아버지가 사업에 크게 실패했고 그 충격으로 쓰러져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었죠. 이후 그에게 10억 가까운 부친의 빚만 남겨졌는데 그냥 부친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됐었으나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명예와 아버지를 믿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도의를 지키기 위해 빚을 떠안았다고 합니다. 이에 그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지금까지 쌓아올린 내 커리어를 한순간에 다 망칠 수 있었지만 책임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그 동기를 밝혔고 실제로도 빚을 갚기 위해 이를 가리지 않았죠. 빚을 갚기 위해 우스꽝스러운 로봇 의상을 입고 광고에 출연하였고 전국 나이트클럽 사인회까지 다니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빚 청산 이후 이때의 충격으로 최근까지도 공황장애와 우울증까지 겪고 있으며 늘 약을 휴대하고 있다고 밝혀 누리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이에 그의 아내 이민정에게도 당연스레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대로 이혼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무렵 이민정은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유재석이 배우 부부 좋은 점이 많으신가요? 라는 질문에 이민정은 사실 같이 살면 안 멋있는 것도 많이 봐요. 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에 덧붙여 저는 욱하면 다 말해버리고 잊어버려요. 라며 이병헌은 자신의 말에 맞고 휘청거리는 스타일이라고 털어놓았는데요. 그래서 이민정의 부모님이 민정아, 성질 좀 죽여. 어른들 다 있는데 너무 세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민정의 발언에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이민정 성격 너무 좋다. 병헌 형은 진짜 이민정한테 평생 잘해야 해. 진짜 멘탈 강하네.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죠. 이러한 많은 시련은 있었지만 그만큼 더욱 단단한 모습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는 부부입니다. 화려한 이미지 속의 뜻밖의 가정사를 숨겨왔던 이병헌. 어쩌면 수많은 논란에도 이민정이 이병헌을 용서한 것은 이병헌 씨의 남다른 면모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배우는 연기로 보여주는 것이 전부라고 하지만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